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명불허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1938년 삼성상해로 시작해 해방 이후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전쟁으로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 성장한 삼성은 한국의 여러 재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노조 경영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병철 회장의 명언은 이건희까지 이어졌지만 이재용은 작년 대국민 사과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노조 경영의 끝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뛰쳐나오게 생긴 거죠. 오늘은 이 삼성감시의 역사를 준비했습니다. 2001년 12월 23일 한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옵니다. 삼성 SDI, 지금은 배터리가 유명하죠. 당시에는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는 곳이었는데요. 1998년 IMF가 터졌고 당시 디스플레이가 브라운관에서 PDP로 넘어가면서 이름도 삼성 정관에서 삼성 SDI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죠. 1980년 노동자 투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무노조 원칙을 잘 지켜왔던 삼성그룹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꾸준히 노조 설립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때마다 삼성은 필사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았고요. 이를 위해 노동자를 납치하고 감금하는 일도 서슴없이 벌였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삼성 SDI 최모 씨 납치 사건입니다. 이후 2014년 납치에 가담했던 삼성 SDI 전 총무차장 차모 씨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납치 사건은 문제인력에 대한 밀착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며 이를 코디라고 불렀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코디를 주요 업무로 담당했다고 얘기합니다. 2004년에는 기술 트렌드가 LCD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이때 삼성 SDI는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사람들의 핸드폰을 해킹하고 불법 위치 추적을 하죠. 피해자들은 총 9명, 노동조합 결성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거나 노동조합 결성 작업을 지원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SDI가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고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뒤 1년간 위치 추적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친구 찾기 서비스는 서로 상호 동의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 자기 핸드폰을 복제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죠. 복제를 했다는 건 도청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통화품질 이상을 확인하러 간 곳에서 자신의 핸드폰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휴대전화 업체 상담원은 누군가 불법 복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004년 7월 13일 삼성 SDI 수원, 천안계열사 현장 노동자들과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핸드폰이 불법 복제되어 위치 추적 당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검찰은 누군가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소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또 2011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다 해고당한 노동자를 미행하다 들키자 해고자를 차에 매단 채 달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미행을 눈치챈 해고 노동자가 미행 차량을 가로막자 미행 차량이 노동자를 차량 보닛에 매단 채 도주를 한 겁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죠. 당시 삼성 SDI는 미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로 사찰한 것은 아니다. 해고자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삼성그룹 노사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노동조합 감시 행위가 경영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 문건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룹 임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은 총 151쪽인데요. 대부분 노조 와해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구성은 총 4가지고요. 첫 번째, 왜 2011년을 반성하냐? 11년 7월 13일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삼성 노조를 설립하거든요. 주동자 조장희, 당시 삼성지회 부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활동을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한다고 적어놨죠. 에버랜드 인근 원룸에 아지트를 마련해서 노조 설립을 모의했다. 여기서 언급되는 원룸은 2011년 삼성이 노동자들을 감시하다가 들킨 곳이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노조 사무실 원룸 건물에서 못 보던 차량이 계속 보이자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가니까 바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감시라는 확신이 든 부지회장이 이제 노조원과 미행 차량에 따라 붙었죠. 신호에 걸릴 때마다 노조원들이 이제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미행 의심 차량을 막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군가 내 차를 두드리고 욕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미행 차량은 자신이 미행한 게 아니고 자기는 삼성 직원도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행 차량의 도착지가 삼성전자 본사였죠. 이후 재판을 하면서 이 미행을 한 사람들이 에버랜드 신문화팀 직원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챕터 3가 이제 2012년 노사 전략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전부 노조 파괴 시나리오예요. 보면 되게 재밌고 충격적이에요. 삼성 되게 별거 없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무노조 경영 철학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 그리고 막 직원 트위터를 사찰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누군가를 이미 특정을 했죠. 그리고 네이밍 센스도 기가 막혀요. 문제 인력에 대한 백문백답을 제작을 하고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홍보팀에 가셔야 합니다. 이 노조 무력화 과정이 모두 이 문건의 내용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제 에버랜드는 이 주동자라고 했던 부지회장을 8가지 이유로 2011년 7월 18일 해고합니다. 이 문건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와 사찰, 징계를 위해 CCTV를 160개를 추가 설치합니다. 이제 박원우 금속노조 삼성지회 지회장은 2013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는 회사 내 CCTV를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를 당한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조 부지회장은 해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데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일관되게 삼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구제 신청을 기각당한 조 부지회장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데요. 이 재판에서 노조를 미행하던 사람들이 에버랜드 신문화팀이란 게 밝혀진 겁니다. 에버랜드 측은 살지도 않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나온 이유에 대해 근처 식당에 갔다라고 변명했지만 삼성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서 에버랜드는 그 건물이 노조 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4년 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노조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안된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삼성 노사 전략 문건이 폭로된 이후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나왔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2015년 검찰은 삼성이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죠. 법원이 이미 이 문건의 작성자가 삼성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에서 실제 노조 탄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검찰은 에버랜드 임직원 4명을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죠. 개마이웨인 거죠. 하지만 이 3년 뒤 이 문건의 진위가 결국 밝혀지는데요. 삼성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대서사실을 이 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To be continued.